네, 반갑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4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플러스 마무리되면서 2500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4월에 하나의 업적은 만든 거죠. 2500을 넘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코스닥은 좀 내렸어요. 그래서 842포인트, 0.87%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변동성이 조금 생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잡혀 있고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좀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잘 버텨내면서 코스피가 일단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는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뭐 부담을 가지고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대로 홀딩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예상한 대로 움직였어요. 지금 일단 추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위쪽에 저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위쪽 저항이 생각보다 좀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면은 아래로 쏟아지는 압박감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좋은 뉴스가 없더라면 조금 더 내리는 형태로 이제 화요일장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횡보가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진정한 이후에 골든크로스 전환되면서 반등이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짧게 본다라면은 5월달 만기가 지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5월 첫 주는 또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어수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주 넘어가면 만기가 있잖아요. CPI 지표 발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초순은 지나가야지 아마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부분들에서는요, 뭐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음봉 크게 떨어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하락을 이제 2차 돈지가 만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얘네들은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코스닥이 나중에 진정세를 찾고 올라가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은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시장의 조정 포인트를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고,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특별한 뉴스가 있거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요,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들락날락 하겠죠. 즉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순매수로 훅 들어갑니다. 물론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것을 외국인이 받아먹었다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것은 괜찮은 포인트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일단은 매수를 좀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차익 실현을 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종목들 팔았는지 좀 알아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3,600억. 물론 낮에보다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게 코스닥 쪽에서 1,000억 정도만 넘어가도 매도 많이 나왔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3,000억이 넘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부담되죠. 그래서 코스닥 오늘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던진 종목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조금 아쉬운 게 9만원 넘겨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지지선 때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죠. 오늘은 자동차 쪽에서도 좀 약세가 있었고요. 그다음 2차전지 쪽에 약세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후에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을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든 개인들이든 뭔가 매수가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나 포스코 홀딩스
프라스 이런 2차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안 좋게 하락이 좀 됐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모두 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조금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금 밀리는 것들은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면 그 전기전자라든지 은행주들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엔터주들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피 쪽은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네, 에코프로뱀이 마이너스. 이것도 낙폭 좀 줄인 거예요. 아까 더 많이 빠졌었는데 3% 넘게 빠졌었는데 많이 줄인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음봉이죠.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11%나 상승하다가 지금 2%대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하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분위기가 위쪽에 저항을 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경계심은 좀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지선 때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제가 지지선 때 반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선 이탈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그냥 예야의 문제가 아니라 2차전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 대부분이 지지선 반등을 어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밀렸기 때문에요. 이게 연속적인 하락으로 연결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선 때까지 다시 밀리는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 지지선 반등이고, 요거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조금씩 이제 뭔가 경계 심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전지 쪽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로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들고서 자, 뭘 사볼까라고 들어온 분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물론 지금 사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높다는 인식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퍼지냐면 다른 2차전지 종목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금강원에서는 또 그냥 2차전지 사업 추가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무늬만 2차전지 종목들 조사 들어간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죠. 그러면 아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요, 일단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간다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신규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각자 입장 차이에 따른 부분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개별주도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KD가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네, 이거 희한하다. 그죠? 이만큼 물량 털었는데, 외국인도 많이 팔았는데,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갔다고? 라고 보는, 오늘도 팔아먹은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면은, 올라가면서 주식을 던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받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라서, 네, 개인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되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네, 대단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자, 근데 GNC 에너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L팜텍, CT랩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하나는 오늘 우리 상한가가 한번 보여줬어요. 상한가 한번 봤어. 상 봤어 오늘.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올라가 있고요. 이게 바이오가스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주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잔량이 일단은 20만 주 정도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는 잔량이라면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은 상한가 마감했으면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네, 다음날 5월 2일 날 시장 보고 상황 보고 얼마나 가는지 보고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고요. 네, 삼천리가 오늘 22%대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근데 이런 거 대응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고, 삼화전자도 오늘 추가 상승인데 요거 지금 물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아마 다음 거래일에 생기게 되면은 매도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7,500원 정도 라인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서울가스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작전주들 대부분 좀 올랐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단기적 반등을 이용한 그런 모습이에요. 뭐 물타기 들어갔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하한가가 풀리는 시점을 이용한 단기 변동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또 뭐 만회를 해보고자 또 들어간다. 저 위까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세방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다올투자증권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저 위쪽 영광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찔끔 올라가는 거 다시 먹으려고 리스크 많이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2%대, 아까 아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움직임이었고요.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은요, MPC 플러스가 63%. 와, 이거는 뭐, 엄청 치고 올라가는데 또 엄청나게 까네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9이 하한가 들어갔네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니까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KG ETS 하한가, 거의 하한가네요. 거의 하한가 들어가고 KG 그룹주들이 어제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 뺐는데 뺀 게 조금 독하게 뺐네요. 좀 많이 뺐어요. 그런 모습 좀 있었고요. 인콘, 슈어 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 셀루메드, 이화산업도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렸고 포스코 엠텍 이거는 지금 지지선대에서 반등이 좀 보여준 모습이었지만 이거 아예 깨고 내려갔죠. 추가적인 하락은 무조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대체적으로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제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네요. 휴맥스 홀딩스도 어제 올라갔다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STX 같은 경우도 최근 반등했다가 떨어진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아까 삼화전자 같은 경우가 이런 모양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글도 이제 계속 떨어지죠.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패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네, 3.3%.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계좌는 일단 뭐 특별하지 않다라면, 네, 그냥 플러스 살짝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뭘 했을까? 금융투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카카오 순매수 들어갔고요. 고버스 매수,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주주. 종목은 산 게 없네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조금 샀는데 호텔신라 분위기 좋아요. 네. 삼성전자 순매도가 1200억 나왔어요. 얘네들은 차익 실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쪽. 그 다음에 선광 이런 거 들고 있었으면 매도를 쳐야 되겠죠. 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매도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러다지 네, 특별하게 작용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기관 쪽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포인트는 아니었죠.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거, 코스피 종목들을 매도한 것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부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500억 삽니다. 많이 사들였어요. 이거 마지막에 더 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SK 하이닉스, 현대 로템은 오늘 주가 좀 떨어졌는데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분위기 오늘 괜찮죠.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더 얘기를 해보고요. 대신에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쉬었다 가는 포인트도 나타나겠습니다만 괜찮아요.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와, 1,0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자, 어제 매수 들어온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던지는 모습이잖아요. 더 많이 팔았죠, 아마. 그래서 그런 모습들, 계속 팔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방산주 쪽도 좀 팔았네요. 네. 그쪽도 좀 매도가 있었고, LG에너지, 금양, 네, 뭐 다 팔았네요. 네, 다우데이터, 삼천리 이런 거 들고 있으면 팔아야 되겠죠. 이거 팔아버렸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 네, LNF, 야, 뭐 이런 쪽으로 다 팔아본 거네요. 그냥 뭐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다 판 거네요. 네, 2차전지 쪽은 기본적으로 다 팔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차전지에 계속해서 집어 던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가, 이거 뭐 굳이 코스닥 안 따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런 코스닥 종목들에서 나타났다. 2차전지 쪽에서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확실히 마음 먹었어요. 네, 2차전지 쪽은 팔아먹고 넘어가자.
코스피로 넘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확실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편에 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라면 외국인들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선호하는 종목군들은 다소 올라온 감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온 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들이는 종목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걔네들이 바보 똥개도 아니고 똥개라고 하죠. 그렇죠.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네 올라오지도 않은 주식을 계속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걔네들은 확실하죠. 올라간 거 팔고 내려가 있는 거 사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많이 내려가면 다시 사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금들을 운영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야 되는지 대충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려보고요.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부담감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네 관망하자. 아직은 뭐 자 변수 지나간 다음에 대응하자. 왜냐면 5월 2일날 바로 FOMC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네, 뭐 휴일은 편안하게 그냥 푹 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마음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종목 진단으로 이제 또 인사드릴 거고요. 5월 1일 날은 월요일이라서 원래 무방이 있는 날이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원칙을 지키죠. 그래서 네, 그냥 5월 1일까지는 푹 쉬시면 됩니다. 네, 방송 없으니까 푹 쉬시고 대신에 네, 연중 무휴는 맞죠. 그래서 종목 진단은 또 그날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종목 진단은 이번에는 네, 내일, 모레, 그 다음에 그 다음 5월 1일까지 한 3편 정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그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